그죠? 용역하고 재화를 나눌까요? 그렇게 나누는 구분 시력을 알아야 되겠죠. 왜 저렇게 나누는 이유를 아세요? 왜 나눌까요? 이유가 있겠죠. 나누는데 이유가 없으면 나눌 이유가 없죠. 나눈 이유가 있으니까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재화와 용역을 이렇게 구분하냐 이거죠. 만약 구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법을 적용할 때 있죠. 업종을 열거해야 돼요. 이런 업종은 무상으로 공급할 때 과세하지 않겠다면 일일이 열거해야 되죠. 힘들어서 안 돼. 그러니까 섹션을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크게 폴더를 두 개 나눠가지고, 그죠? 그 재화하고 용역하고 나눠서 용역의, 그죠? 간주 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다.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용역에 해당되는 업종은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있죠.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나누는 실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적용하기 위한 있죠. 편의성 때문에 나타나는 구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렇게 구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조세 정책적으로 다르게 과세하기 위한 개념도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화 한번 볼까요? 재화의 범위 보겠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도 있고요. 만져지는 거. 무체물도 재화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항상 우리는 유체물이, 그죠? 현실에 와닿지만, 시험은요. 현실에 와닿지 않는 무체물을 내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유체물.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되죠. 상품, 제품, 건물, 기계장치, 차량, 비품 등 있죠. 요거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죠. 근데 재산적 가치가 있지만 뭡니까? 있지만 수표, 오음, 통화, 채권, 그 다음에 상품권. 뭐 상품권에 출제가 많이 되나요? 이런 것들은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상품권을 인도, 양도했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세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품권을 살 때, 그죠? 세금 계산 달라면 안 된다고요. 이 면세거래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세무일급에서는요, 참고증권이죠. 비례를 좀 하래요. 참고증권이 뭔지 한번 볼게요. 참고증권이 포함 여부에 따라 참고증권은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은 정권에 있는 정권. 종이라고요. 권리가 증명된 종이죠, 참고증권을. 얘를 팔았어요. 얘를 과연 있죠. 이 재화의 범위에 포함시킬 거냐 이거잖아요. 자, 참고증권을 팔았지만 창고에 있는 물건도 같이 이전되면 뭐예요? 그는 그저 창고에 물건을 팔았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창고에 들어있는 물건을 다른 말로 임치물이라고 해요. 임치물. 여기에 있는 그죠? 임치물. 창고에 들어있는 물건을 임치물이라고 하는데요. 임치물의 반환이 뭔가? 수반이 되면 걔는 뭐예요? 결국은 정권이 아니고 창고에 있는 물건을 파는 거니까 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창고정권은 재화의 소유권이 동일하게 같이 이전되기 때문에 재화의 범위에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거 출제가 돼요. 근데 창고정권 중에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창고정권, 그러니까 내가 창고정권을 팔았지만 창고에 있는 물건은 이전되지 않는 창고정권도 있다고요. 이런 것들은 재화를 판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창고정권은요, 재화가 될 수 없다. 요거 하나 챙겨봅니다. 요거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창고정권 재화가 아닙니다. 재화가 아닙니다. 요걸 디테일하게 세무일급은 가끔 나와요. 참고정권에 대한 취급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체물은 뭘까요? 만져지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건 전기가 되겠습니다. 권리. 그러면 여기 권리는 어떤 걸까요? 그냥 막연합니까? 여기서 권리 어떤 게 있을까요? 전기, 권리. 여러분 알고 있는 특허권, 어업권, 그죠? 상표권, 영업권 이런 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어업권, 광업권 이런 거 있잖아요. 산업 재산권에 관한 거 이런 권리 등 되고, 그 다음에 또 건설업 매너 같은 거 있잖아요. 건설업 매너 같은 거 사고 팔지 않습니까? 팝니다. 어떤 일정한 있죠. 매너가 필요해서 그 업종을 유지하려면 매너가 필요하죠. 그걸 사고 판다고요. 건설업 매너. 그러면 걔는 세금 계산 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지 보는 거예요.
건설업매는 권리예요. 권리는 뭐죠? 재화예요. 팔았대요. 팔았다가 양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법률상 매칭이 되죠. 재화의 공급이 되니까 이거는 과세거래고 당연히 있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많죠. 권리. 요거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용역의 개념은 말 그대로 있죠. 영무 제공행위인데 이거 가지고 개념을 더 구체화합니다. 부동산은 뭐예요? 토지 건물을 얘기해요. 그죠? 토지 건물이죠. 재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팔아요. 재화를 판다 이거죠. 그러면 인도 양도의 형태를 띠지 않습니까? 이 업종은요. 재화의 공급 업종. 자, 부동산 중개업은요. 중개는 뭐죠? 여기. 중개. 사람의 가운데에서 소개시켜주는 업종을 얘기하죠. 공인중개사. 그죠? 그러면 이거는 사람들이 용역을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영무 제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용역? 이렇게 되겠죠. 그럼 중간쯤 있는 거는 뭐냐 이거죠. 이거. 부동산을 임대한다 이거죠. 부동산은 임대하는 거잖아요. 임대라는 개념이 뭐냐 이거죠.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딱 개념을 하면 여기 아니야? 대여 임대가 되니까 결국은 부동산 임대업은요. 예, 용역의 업종으로 구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알고. 특허권. 이거 재화죠. 무채물이잖아요. 재화입니다. 권리. 권리를 팔면요. 재화. 대여하면요. 용역. 되겠습니까? 그게 성격에 맞게끔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개념을 썼다면 바로 우리 실전으로 가져가죠. 재화의 공급부터 보겠습니다. 자, 재화의 공급은요. 재화의 공급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변합니다. 실질 공급하고 뭐가 됩니까? 간주 공급이죠. 두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실에서는 얘가 나오겠죠. 시험에서는요. 당연히 얘가 나오지. 얘는 이제 실제로 유상거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면 얘는요. 간주공급은 일반적으로 무상거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직매장 반출은 예외적으로 있죠. 우리가 그죠? 예, 하고 있지만 단 예외가 세금계산 발행 예외가 뭔가요? 우리 직매장 반출 있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타사합상 반출은 합사 등록번호 끊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세금계산 발행한다. 여기 예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 공급은 이런 원인, 계약 혹은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뭡니까? 이런 행위에 따라, 그죠? 공급이 일어났다면 뭐예요? 이거는 실질 공급이라고 본다, 그죠? 그러면 공급에 대한 개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급이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공급이. 그래서 공급이라는 개념은 조금 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공급을, 여기 잠깐, 여기 공급을 보겠습니다. 뇌물을 공급이라 하면 도대체 뭐를 공급이라고 볼 거냐 이거죠. 그래서 가장 공급을 설명한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매매 계약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매매 계약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주문하잖아요. 청약, 물건 좀 주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알았어요. 보내드릴게요. 승낙. 그럼 청약과 승낙이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거래가 성립된 거죠. 법률적 효력이 발생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공급이라는 가장 대표적 개념이 바로 매매가 되겠습니다. 매매가 한 이 정도 됩니다. 매매, 대부분을 매매라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공급 시기. 다른 말로 매매 시기. 언제 팔았다고 볼 거냐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야? 뭐 수용도 있고, 뭐 교환도 있고, 등등등.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매매라. 이렇게 보면 돼요. 매매했다라면 이건 뭐야? 계약을 했다면 실질 공급이고 세금을 끌어내고 있죠. 유상거래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교환계약. 여기에 돈이 생략돼 있어. 그죠? 원래는 팔아가지고 돈 가지고 다시 사야 되는데 돈만 생략돼 있죠. 유상거래. 현물철자. 일반 경매. 일반 경매는 뭐가 될까요? 법률상으로는
우리 일반 경매 같은 경우에는 옥션 같은 데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기의 팔려고자 하는 매물을 해놓고 뭐 이렇게 경매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 10,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1,000원 나왔습니다. 20,000원 나왔습니다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 참여해서 경매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유상거래라고 보는 거예요. 경매장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한 데가 인사동 가보세요. 인사동 거기 길에서 안쪽에 파란 골목이 있는데 거기 보면 경기장이 있습니다. 살짝 들어가 보면요, 고미술품 있죠. TV에서 보는 거 뭐 그렇게 그런 거 막 경매 진행합니다. 경매장 나이픈가 아직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야? 이거 뭐지? 수용이 뭐죠, 여러분들? 수용은 뭐냐면 뭐 용어 정의 해드린데요. 어떤 구역에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요, 재개발업자가 거기에 있는 거를 그저 사게 됩니다. 살 때 수용당했다. 그러니까 내가 수용을 하죠, 개발업자가. 그럼 거기에 개발 지역에 있는 물건은 뭐예요? 과세 물건을 개발업자한테 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과세 거래로 봐서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바로 실질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실질 공급인데, 이거 가공부터 한번 볼게요. 가공만 별도로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 실질 공급 중에서 가공계약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게요. 가공계약. 가공은요, 이 재화로 보는 것도 있고 용역으로 보는 것도 있어요. 재화로 보는 가공도 있고 용역으로 보는 가공도 뭐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거는 가공을 했다. 그러면 어떤 거는 재화로 보고 어떤 거는 용역으로 볼 거냐. 그럼 가공이 뭐죠? 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재료를 갖다 줘서 가공해 주세요 하면요, 가공업체는요, 알아서야 하고 뭐요? 거기 가공해서 재납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밑에. 자, 일단 밑에 보세요. 주요 자재의 부담 여부에 따라 얘가 재화로 보느냐 용역으로 보느냐에 따라 나눠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단순 가공.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뭐예요? 내가 이제 용역만 주고 있다. 어떤 일일까요? 모피코트를 그죠? 사서 강업체에 딱 줍니다. 이 모피코트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잘라만 주세요 하면요, 그죠? 잘라만 주고 재납품해 주세요 하면 그 납품업체는 내한테 납품할 때 용역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용무만 제공해서 잘라만 줬죠. 근데 계약을 이렇게 해요. 가공을 맡기면서 모피코트를 주면서 어차피 내가 단추를 달아야 되니까, 내가 귀찮으니까 당신이 잘라주고 당신 돈으로 뭐야, 단추를 달아가지고 납품해주면 단추값하고 주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주요 자재 전부나 일부를 부담한 가공이라면 요거는 뭐예요? 예, 그죠?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거죠. 그죠? 주요 자재 부담 여부에 따른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건설업은 뭐예요? 건설 용역이거든요. 건설업, 운수업, 음식점 세 개는 뭐예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용역업종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예요?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뭐예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가공이 있죠. 용역으로 보는 거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수출재와 임가공 용역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가공 용역이잖아요. 수출재화를 가공 용역이잖아요. 이 나중에 보면 영설이 되거든요. 그럼 이 임가공의 의미는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건설업이 아닌데 임가공 용역이래요. 가공 용역. 그럼 수출재화를 뭐예요?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뭐예요? 내가 받아가지고, 그죠? 주요 자재 전혀 부담하지 않고 가공을 한 거에 대해서 뭡니까? 영세를 적용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요 자재를 만약에 조금 부담하면요, 저 개념은 수출재화 인가공 용역이 아니죠. 어? 그러니까 지금 수출재화 인가공 용역이 아니고 뭔가 재화의 공급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거기에 따라 있죠. 우리가 입증해야 될 영세율 입증의 서류가 달라져요. 저는 직접 도급계약서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고, 계약서만 있지만 나머지는요, 도급계약서가 아니고 여기 부담했다고 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면 가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국시용세나 구매계약서 아니면요,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지 그걸 판단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제가 요 개념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고요. 뭐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강제, 경매, 공매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공급이 아닌 거, 담보 제공, 뭐 그죠? 양도 담보 같은 거, 조세 물납, 사업에 포괄한 거, 네 개는 뭐야? 공급이 아니라는 정도를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논점은 바로 뭐가 될까요? 여기 그죠? 제외 공급을 보지 않는 거, 담보 제공, 양도 담보 이런 거. 양도 담보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강제, 경매, 공매, 물납. 그 다음에 포괄적 사업연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알죠? 요거 팔린 겁니까? 유상거래, 인도 양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공급이 아니죠? 담보를, 양도 담보 같은 거, 그죠? 담보 제공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내가 팔려는 것보다는 강제로 경매하고 국가가 공매 처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급이 아니고요. 조세 물납도 뭐예요? 그건 세금을 물납한 경우에도 뭐예요? 또 유상거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요것만 챙겨볼게요. 포괄적 사업용도는 머릿속에 좀 익혀야 되니까 말씀드릴게요. 이 법 규정이 아마 1998년도가 9년도 개정세법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한참 논점이 됐던 문제입니다. 자, 포괄적 사업용도가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업장, A 사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A 사업장. 자, A 사업장은 이 안에 뭡니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이랄지 무채물이 뭡니까? 있죠, 그죠? 같이 모여져 있잖아요, 그죠? 집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죠. B 사업자한테 이걸 양도합니다. 양도합니다. 이 사업장에 포괄적으로 있죠. 이거 모든 것들을 양도하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이 묶여져 있는 이 사업장을 인도 양도의 행위를 통해서 뭡니까? 얘한테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저의 공급 맞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양도가가 10억이라 가정할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주겠습니까? 시할 때 VT를 얼마 줘야 돼요? 1억을 대서 11억을 주고 얘는 뭐야? 세무서가 있으면 1억을 납부하고 이쪽은 환급을 1억을 받는, 이렇게 옛날에 세금 계산을 끊어내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IMF가 97년도에 왔지만 힘든 거는 98년도였죠. 그래서 98, 99년도에 있죠. 여러분 뭐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회사 다니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구조조정을 감내하면서 그죠? 다녀야 되니까 뭐.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의 재산을 막 매각하기 시작합니다. 현금을 유동성을 확보해서 미래 불투명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산을 매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매각할 때 이쪽에 있죠, 매입자가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액을 부담했다가 뭐야, 즉 이 말은 세액을 부담해서 나중에 환급받기까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때문에 뭡니까, 머뭇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B가 비영리법인이 많았어요. 비영리법인은 그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매입세공제 됩니까? 면세사업자니까 안 되죠. 그 당시에 일반적인 과세사업자가 돈이 어디 있어요. 비영리법인이나 잉여금 모았다가 그죠, 건물 같은 걸 적극 매입했죠. 그때 이런 거 많았어요. YMCA, YWCA 이런 데 있죠. 그런데 가지고 있는 건물 있죠. 이런 거 안양인가? 건물도 팔고 그랬다고. 그런 것들은 뭡니까? 막 사고 했을 때 이쪽에 뭐예요? 요 업체에 대해서 비영리법인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억에 대해서 있죠, 환급이 안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머뭇하게 되는 거죠. 기업은 빨리 뜯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뭡니까? 요거는 뭐예요? 과세거래로 뭡니까? 안 본다 이거죠. 그죠? 이게 과세거래 아니라고 하니까 뭐야? 이런 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법체 그러니까 돈 10억 주고 10억 주고 끝내고 있죠. 그 다음부터 알아서 하라 이거죠. 그리고 원활한 뭐야? 포괄 양수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야.
그러니까 얘는 엄밀히 따지면 과세거래가 맞지? 맞아요. 근데 다분히 조세 정책적으로 지금 있죠. 이 공급이 아니라고 보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그거 가지고 네 개는 뭐야? 과세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개 뭐예요? 볼까요? 자, 두 글에 한번 내용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새겨보겠습니다. 과세거래, 세금 내는 거, 조세 물납. 상품은 자체가 뭐야? 제어가 아니니까 양도 담보 안 돼요. 양도 당연하죠. 우리 승용차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있죠. 유체물을 뭐야? 양도하게 되면 비용은 좀 상관없습니다. 양도하면 당연히 그죠. 세금 계산을 끊어내고 하지 않습니까?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중 부가세법상의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 과세에 해당되는 거는 세금 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꾸 왜 그걸 많이 물납, 조세 물납. 이건 아니고. 경매, 수용 등 범성의 제어를 인도하거나. 경매, 수용 맞잖아요? 아까 전에? 수용 당하면 그걸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세금 계산 끊어내고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맞죠? 이게 보지 않는 게 뭘까요? 강세 경매, 공매고 얘는 뭐야? 아까 인사동 얘기했잖아요. 일반 경매, 수용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과세하는 거고 이건 아니고. 아니면 여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강제 경매입니다. 강제 경매 아니고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 담보 아니라 했죠.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2번이 뭐야? 과세 대상 제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해봤습니다. 쉬었다가 여러분하고 이제 본 게임이 뭐야? 가장 중요한 개념이 간주공급. 1시간 정도를 간주공급 할 건데요. 간주공급만 익혔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문제 정도를 맞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중요한 논점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